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지금 LG 트윈스 연패를 끊었습니다. 어제 열린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 NC와의 3연전 첫 경기를 승리를 했는데요.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패를 한번 겪고 나서 5월에도 또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6월에도 또 좋은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제는 또 모처럼 만의 대승이었기 때문에 투수들을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주에 장현식 선수가 돌아올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엔 오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의 복귀도 상당히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식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마무리 투수는 일단 유영찬 선수로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유영찬 선수는 연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아마 6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좀 쓰다가 뭐 나머지 불펜 투수들도 유영찬 선수가 못 나오는 날에는 뭐 알아서 이제 조합을 해서 뒷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처럼 가끔 이렇게 대승도 나오고 하면은 우리가 투수진이 복귀하면 더 탄탄한 투수력을, 또 타선이 또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은 안정적으로 승수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원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주원 선수가 시합에 나오면은 사실 시즌 초나 4월까지 해서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겠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백업 포수로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월 이후에 이주원 선수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백업 포수로 출발을 해서 송승기 선수의 전담 포수 역할을 맡고, 이제 송승기 선수가 등판을 하면은 스타팅 포수로 나오고 있는 이주원 선수인데요. 4월까지 15경기에 나와서 아무리 백업 포수라도 요즘에는 수비형 포수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당연히 포수면은 이 수비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타선에서 타격, 공격력이 좀 있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 부분에서도 이주원 선수가 퓨처스에서도 좋았었고, 지난해에도 매서운 방망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사실 저는 공격 쪽에서 더 기대를 했는데 4월까지는 아직까지 21타수 3안타 1홈런으로 조금 타격이 아쉬웠어요. 물론 1군에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거고, 또 지난해와는 다르게 고정적으로 경기를 좀 나서다 보니까 이주원 선수가 초반에는 뭐 수비도 그렇고 적응을 못하는 모습, 조금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블로킹이나 도루저지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보다 적응이 더 걸리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백업 포수를 베테랑 포수로 쓰다가 이 백업 포수를 키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주원 선수를 써보는 건데, 지금 5월 이후에 완전히 이주원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어요. 타격에서도 10경기에서 14타수 5안타 3할 오픈 7리의 타율, 점점 1군 투수들의 공을 잘 쳐내고 있고요. 수비에서도 박경환 코치가 전담 마크를 하면서 블로킹이라든지 송구에 있어서 수비력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블로킹도 아주 잘 해내고 있고, 또 주자를 묶을 때 물론 투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주원 선수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점점 도루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초에 또 송승기 선수도 이 킥모션 동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 이주원 선수가 또 배터리 호흡을 맞추면은 그래도 송승기 선수가 도루를 억제해주는 그런 투수 유형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원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도 안타 2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한 경기 4출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원 선수가 특히나 좋은 점은 공을 최대한 많이 지켜본다는 점. 본인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고, 이 출루율이 높았던 거는 사실 이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타율은 2할 오픈 6리지만 출루율이 4할 오픈 3리고요. 장타율이 4할 3푼 6리가 되기 때문에 OPS가 0.889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백업 포수가 OPS가 0.8만 돼도 대박인데 0.9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원 선수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긴 하잖아요. 박동원 선수의 스타일상 초반에 엄청난 타격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여름만 가면은 타격이 조금 부진하다. 예. 이거는 박동원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체력 관리를 해주면 박동원의 슬럼프가 짧아지겠구나. 그래서 뭐 히어로즈 시절에나 기아 시절에나 LG 시절에나 다 체력 관리를 해준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도 박동원 선수의 슬럼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주원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주에는 송승기 선수 등판이 없으니까 손주영 선수랑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르난데스랑 호흡을 맞췄을 때도 10개의 탈삼진을 같이 합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주원 선수가 좀 더 뒷받침을 해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 출전하던 걸 2번 정도로 늘려주고 박동원 선수가 그래도 체력 문제를 떠나서 타격 성적이 좋지 않은 타자를 라인업에 넣는 것보다는 이주원 선수가 있으니까 이주원 선수를 좀 더 쓰면서 이렇게 하위 타선에서 출루와 또 안타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안방 운영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원 선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특히나 뭐 박동원 선수가 한 점 싸움에서 뭐 대주자로 바뀌거나 하면은 또 과감하게 이 한 점은 점수대로 나고 이후의 수비를 또 이주원 선수가 책임져 줄 수 있잖아요. 또 연장전이 생기면은 그 다음 경기에 또 이주원 선수 스타팅 카드를 또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주원 선수의 역할은 또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박동원 선수의 현재 수비 이닝이 410과 3분의 1이닝입니다. 이주원 선수는 108이닝 소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200이닝 정도 이주원 선수가 더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박동원 선수는 뭐 한 800이닝에서 900이닝 정도로 끊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주원 선수가 안정적으로 1군에 자리 잡는 시즌 우리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포수 육성 있어서도 올 시즌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번 주에 이 공휴일 2번이 있어서 제가 프리뷰 영상을 엘진마당이 쉬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니 프리뷰식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LG 트윈스가 오늘부터 해서 남은 5경기 중 4경기가 외국인 투수 4명을 만납니다. 로건과 라일리, 키움의 로젠버그와 알칸타라를 만나는데 일단은 로건과 라일리를 상대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의 외국인 원투펀치인 로건 선수와 라일리 선수, 특히나 로건 선수 또 좌완이잖아요. 최근에 로건 선수는 좋은 투구 내용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에서 좀 확 무너진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반 실점 확률이 좀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타순이 한 바퀴 돌기 전에 로건 선수가 볼넷을 내주기도 하고 득점권에 주저가 나가면 실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좀 더 타자들이 첫 타석이지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2번 만나봤기 때문에 출루를 하고 득점권에서는 적시타가 필요합니다. 감을 잡으면 이 선수가 6회까지 7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선발 투수로 손주영 선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손주영 선수의 호투도 좀 동반이 돼야 되고 라일리 선수 좋을 때는 정말 언터처블입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는 확 무너지는 모습. LG전에도 2경기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좀 무너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일리 선수가 잘 될 때 안 될 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잘 될 때는 변화구들이 잘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크게 보면은 투피치예요. 직구와 슬라이더 2개 정도, 뭐 커브와 포크볼을 가지고 있지만 요 구종들은 사실 슬라이더와 크게 뭐 회전이나 어떤 구속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들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때는 제대로 투피치에서 포피치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변화구가 들어갈 때. 그리고 이 선수도 직구 구속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화구들이 들어간다면은 직구가 더 사는 유형입니다. 근데 변화구가 안 된다. 막 볼이 되고 타자들이 골라내고 하면은 직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직구는 아무리 공이 빨라도 타이밍 맞으면은 계속 안타 맞고 홈런 맞고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화구를 잘 골라내고 잘 걷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화구가 잘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긁히는 날 변화구가 잘 들어가면은 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이 좀 잘 대처해 주길 바라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이날 출전을 하는데 잘 던져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으로 가서 키움을 만나는데도 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만납니다. 키움이 푸이그를 퇴출하고 두산에서 뛰던 알칸타라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또 우리의 천적, 한 번은 우리의 천적 모두를 증명을 했던 로젠버그. 직전 등판에선 LG전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젠버그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선발이 이제 하영민이나 김선기인데, 원래는 금요일 로젠버그, 토요일 알칸타라지만 지금 하영민 선수가 물집이 직전 등판에서 잡혀서 그거에 회복을 하는 대로 일단 홍원기 감독의 인터뷰로는 토요일 로젠버그, 일요일 알칸타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영민이나 김선기 이 두 명의 국내 선발 중 한 명을 만나고 주말에 두 외국인 투수를 만나는데요. 일단 로젠버그를 먼저 만난다 쳤을 때 확실히 첫 등판에서는 좋았고 두 번째 등판에서는 난조를 보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등판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공략을 했지만 지금 이번 주에 만나는 4명의 투수 가운데 가장 공략하기 힘든 선수가 저는 케니 로젠버그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LG전에 그때 한번 크게 털린 이후에 피칭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아예 투구 동작이 좀 더 팔 각도도 수정을 했고 조금 더 감춰서 나오는 이 디셉션 동작이 있어서 그 이후의 경기들을 제가 돌려봤거든요. 타자들이 조금 이 선수가 팔각도를 수정을 해서 직구 구속이 평균 구속보다 떨어졌는데도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구력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바깥쪽, 특히나 좌타자 바깥쪽에 들어가는 투구들이 굉장히 좋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좌타자가 밀어치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유형으로 좀 변신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벤자민 선수. 공이 좀 빠르지 않아도 LG 타자들이 좀 힘들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피칭 유형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로젠버그 선수를 좀 공략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더 지난번 등판보다 최근의 등판들의 모습을 전력 분석 쪽에서 잘 캐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알칸타라 선수는 이 KT에 있을 때나 두산에 있을 때 LG 상대로 전통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 세 가지를 던지는데 점점 전성기 때보다 포크볼의 위력이 떨어지고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로 가다가 좀 난타를 당하면서 두산에서도 조금 멀어지고, 또 키움 다시 왔을 때도 두산 타자들이 좀 공략을 못해서 그렇지 역시 이 선수의 공략은 직구와 슬라이더 둘 중에 하나를 노리고 치는 그런 공략이 필요하고, 사실 알칸타라의 직구도 공이 빠르지만 우리 타자들이 잘 상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칸타라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대로 잘 공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수 4인방과의 맞대결, 국내 선발 투수의 맞대결 두 번을 다 이긴다 쳤을 때 최소 2승 2패는 가져가야 되고 3승 1패 이상 하면 더 좋고, 요렇게 4경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만나야 하는 어려운 투수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선발 투수들도 호투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침마당 오늘은 이주원 선수의 활약과 만나게 된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